기아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9회전으로 높은 상태이고요. PBR은 1.1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엔진, 미션, 모듈 부품 가격 공개해야 라는 것을 좀 강력히 좀 주장하고 싶어요. 관련된 뉴스로 기아 콤팩트 SUV 시로스 인도서 공개, 주재용 기자가 TV조선에서 12월 25일 오후 3시 1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기아는 전장 4m 이하 콤팩트 스포츠 유틸리티카 SUV 시로스를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로스는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의 섬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전통과 서구 문화가 조화된 시로스 섬의 이미지를 투영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차량은 내년 인도를 시작으로 판매를 개시한다. 기아는 현지 특화된 도시명 SUV 시로스를 통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시로스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 등 두 가지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전기차는 아니란 얘기네요. SUV는 기아, 1톤 트럭 세단은 현대차, 치열했던 집안 싸움. 김지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2월 22일 06시 새벽에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카 SUV 부문에서는 소렌토를 앞세운 기아의 독주를 현대차가 산타페로 추격하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1톤 트럭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기아를 월등히 앞선다. 사진들은 이 트럭은 빼고요. 이 산타페 현대차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고, 그다음에 2020년 소렌토 그래비티 트림이라는 차를 기아가 냈는데 앞모양으로 봐서는 글쎄요, 그냥 구분이 되긴 되는데 요즘은 그 앞에 디자인을 좀 중후하게 하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7조 2,99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2.2%가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3.8%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21.9%가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8.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6조 7,500 거의 6조 7,600억이 되겠네요. 36.2%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9%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9조 9,4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5.1%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8.1%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3.1%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9.1% 증가했고요.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63으로서 0.1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6조 7,353억 원으로 35.8%가 상승했고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4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동 제품, 상품, 반제품, 유동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80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이 전체 재고 자산은 한 73억 정도 줄였습니다만은 이 WCA가 크게 증가한 것이 좀 문제겠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레귤러하게 소개하는 건데 원가 회계와 그 스루프트 회계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WCAI로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786억 원인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원재료 사용액 그거 하기 전에 증가를 했는데 왜 마이너스로 표현되냐 하면은 기초에서 기마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매출원가 산식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는데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아가 지금 빼먹고 있는 게 상품 매입액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객관성으로 입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9조 9,240억 원으로 2.9%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9.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0조 6,15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5조 8,572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4조 7,579억 원, 8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총 제조비용 대비 14%, 0.6%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0.6%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액 검증에서 1번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해서 1,808억 원이 증가한 거 재고자산 명세에 표현이 됐죠. 근데 이 회사는 비성분에 표현한 거는 마이너스 1,786억 원으로 돼 있어서 22억 2,1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그 상품은 빼고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성분이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그게 그 상품에 대한 건 없다고 보고 상품 매입액이 아니고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불투명하게 보여요. PQ 총 제조비용도 상품의 증감액만큼 차이가 있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아쉽게도 기아는 클리어한 날이 없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926억 원이 나갔으면 반대로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7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2천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공급 이용을 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있죠. 그것을 가감해 주면 그게 더 늘어납니다. 2천억 원의 현금을 너희들이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참 우리 같은 대기업을 뭘로 보고 그따위 질문을 하냐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추적을 하면은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재고자산 자, 그 재고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2,391억 원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러면은 넘어간 금액이 더 많다 이게요. 그 38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반대로 또 차이가 있고요. 이게 불투명한데, 그래서 제가 좀 지인을 통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게 전국의 또는 전 세계에 이 매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장의 전시용 용품은 유형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 자기네들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전 세계 판매 전시장에 나가 있는 차들을 유형자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다. 이거만큼은 왔다리 갔다리면서 현금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대는 이 금액이 현대차는 이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4조 5,37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1.6%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131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올해 1억 7,100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기아를 보면서 볼트나또 조이는 것만 가지고도 연봉 1억 7천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럴 거다. 삼성전자보다 더 높게 받는데, 그러면은 뭐 대졸자들도 나 그냥 그 블루칼라로 들어갈 거야. 거기서 그냥 단순 조립을만 해도 이 뭐 삐까번쩍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고생해서 뭐 넥타이 매고 화이트 칼라로 살아본들 뭐 하겠느냐.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살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현대 기아차를 보면은 현대보다도 이 연봉이 꽤 높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일반적인 회사는 외주 가공비라든지 기아도 분명히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 같은 것도 나갈 텐데. 그래서 여기에 비용의 합격적 분류 재구성을 해서 이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내역서인데 기타 비용에 다 묶어버렸습니다. 인건비만 하고 감가상각비, 무형감가상각비, 나머지는 요거는 너무 단순화시켜도 너무 단순화시켰다. 적어도 외주가공비 정도 하청업체들 수준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뭔가 수수료들이 나갈 텐데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성분 내역을 너무 단순화했다. 친절한 금자씨에게 교율이라고 저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분명 외주 가공비도 있을 것이고 지급 수수료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 노조가 성관이처럼 자신들의 자식을 채용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뉴스도 많이 봤죠. 이런 걸 이해 카르텔, 노조 이해 카르텔이라고 한다. 매우 높은 연봉 수준이다. 성관이 같은 애들은 현대차한테 배운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공정하게 채용을 안 하니까 적색 분자가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분식회계에 대해서 개연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 개연성이라고 얘기해도 여기에서는 저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스루프율도 상승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는 뭐 낮은 수준이에요. 또 여유 자금은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경영 성과 지표가 다 상승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요거를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회전율이 상승했으면은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상승한 거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1.8% 단순 평균으로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고요.
판매 가격은 1.4% 상승했어요. 안 맞죠? 반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를 왜 기초 원자재로 공시를 하는 것일까? 이를 하기와 같이 충분조건 신기루라고 비교해본다. 충분성 논리는 신기루, 덧없는 희망, 망상이다. 미라지, 끝까지 가면 우주의 원리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용하긴 하다. 필요성 논리는 보통 1대1의 논리다. 충분성은 한 개의 결과의 원인이 여러일 수 있다. 또는 한 개의 원인의 결과가 여러일 수 있다. 충분성 논리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작성해야만 한다. 너무 과거나 미래로 가면 신기루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그 철판 가격,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가격, 그 다음에 무슨 구리 가격 이런 거로만 원재료 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게 너무 긴 화살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조금 더 그 임팩트 있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은 원재료 가격은 신기루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이백을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엔진, 미션, 모듈 등. 이게 단위가 억 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 320. 이럴 리가 매출이 40억. 연결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 세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자재만 공시를 하거든요. 그 10%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원재료가 그걸 논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고 본다면은 부품 가격도 분명히 그 후려쳐 가지고 가격을 싸게 사지 않았느냐. 이런 거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요 매입처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 위하니까 그나물의 그 밥인데 요거는 전략적으로 이전 가격 등거 해서 현대모비스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주고 현대모비스 돈 버는데 야 좀 단가 싸게 해서 정산하자. 아마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익 조정을 계획 결산을 한다. 계획 결산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견해를 좀 밝혀보고요. 원자재의 매입 비중은 9.7%밖에 되지 않는다. 투명성을 향상시키시고 주가를 올리시려면은 부품 구입 가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엔진, 미션, 모듈 등을 요게 이번 3분기 거 하면서 좀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건데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뭐 전달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압력을 줄 만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뭐 또는 경제적인 힘이 없는 입장에서 단지 분석할 수 있는 하는 해가지고 갈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봐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무슨 회사가 뭐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십니까? 좀 더 대기업이시면은 조금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좀 얘기해서 소액주주 운동이 그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조견표로 만들어서 표현해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기초 원자재만 했으니까 그거로 이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자신들이 제시한 거를 그대로 원재료라고 간주하고 보면은 입증 실패입니다. 투명성 입증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액 대비 올해 3분기가 그 진도율이 80.8%인데 오늘까지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다라는 단순 무식한 그 확률론적 예측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출 예측을 해 보면은
운영비용 기준에서 1 더하기 25% 산식을 도입하면 59조 1240억을 할 것 같다. 또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출을 59조 1천억 원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8조 3,9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근데 재고 회전율이 연말까지 27.82전 이상이 되는데 제조업체로서 한 달이 아니 1년이 12개월인데 보름 단위로 한다면 24회전 하는데 24회전보다 높죠. 재고 관리는 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8회전 한다면은 59조 5천억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8조 5,382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 트렌드가 나오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작았죠. 그리고 원가 회계는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몇 천억 적게 그 예상이 산출이 됩니다. EAT 세부 현금 순위, 현금 지표로서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슬프스도 분석해주고 현금으로도 하는데 EAT 세부 현금 순이익이 10조 1265억 원 벌었어요. 왜 이렇게 원가 회계보다 더 많으냐? 현금이 안 나가는 경비들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아까 비성분의 그 큰 금액이 있었죠. 그런 거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조를 벌었다.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9조 9,521억 원, 9,950, 514억 원이고 최종적으로 2조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종 그렇게 되는데 현금 영업활동으로 그렇게 9조 거의 10조 원이나 들어왔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올라왔느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자본적 지출 3조 2,753억 원의 그 종속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유형자산 또 금융자산 이런 데 돈을 많이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 7,580억 그 차입금을 가져갔어요. 이자 포함해서. 그리고 주주 현금 2조 6,943억 이게 이익 배당 포함해서 다른 것도 뭐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거는 연간 사업 보고서 할 때 좀 더 밝힐 거고요. 1번, 2번을 더한 게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3조 4,523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요거만큼 내가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다. 잉여라는 게 그래서 풀이거든요. 풀이. 근데 그게 일본에서 이걸 번역을 했는지 그걸 잉여로 해가지고 자유라고 지금 썼는데 제가 잉여 뭐 쓰던 방향으로 그냥 잉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주가는 10만 1,200원으로 연초보다 1,200원 상승했고 PBR은 1.12 상태인데 위에 그 임팩트 1, 임팩트 2는 그 주가의 그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이게 24.1%, 22.1%가 증가했으면은 지금 이 PBR은 거꾸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야 당연한 건데 저는 기아 주가가 올라도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5% 이상 주주는 현대차가 34.34%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39.41%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JP 모건, UBS가 스위스 펀드로 펀드가 아니고 무슨 은행으로 스위스 은행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기아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